있어요. 진짜로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물론 그 대회 시간대별로 뭐 이제 돼 있지만 저희 이제 앞에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물론 감독님하고 코치님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워낙 정신이 없어요. 또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마 그날 대회가 11시에 끝났을걸요. 그래갖고 하여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쉬었다가 트렁크 문 열면서 준비해야겠다 했어요. 앞에 선수 딱 보고요. 어디선가 저기에서 많이 봤던 분이 남편이 야 얼른 와 정말요. 그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래서 헐레벌레 가가지고 나름 몸 풀고 간다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긴장감은 계속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웠다가도 일어났다가도 부르면 스탠드바이 딱 하고 가야 돼요. 그런 게 또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네. 아, 관객보다는 심사위원. 저는 관객은 안 봐요. 소리를 듣죠. 하우성. 그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선수는 제가 관객보다는 심사위원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이제 10번이 있다고 예를 치면 쫙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무대 뭐 떨리냐 어쩌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떨리고 이런 건 없어요. 왜?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줘야 하거든요. 무대에서요. 그때는 집중력이에요. 집중. 그렇기 때문에 눈을 부릅히고 진짜 심지어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만 오로지 그냥 스마일.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표정이 좋았다라는. 아니요, 무표정이에요. 심사위원들은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를 한 번 더 보게끔 제가 온 집중을 해서 눈을 한 번씩 맞추는 게 그게 이제 목표죠, 무대에서는요. 예, 그거는 저는. 아,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오버러 했을 때요. 저는 제가 생각해 오버러 메달 하나만 주는 줄 알았어요. 은상을 준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있는데 호명이 2등을 불렀잖아요. 아, 제가 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열심히 했어. 난 내가 아니까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아시겠죠? 동영상 보시면 하고 이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2등하는 선수님께서 은메달 받은 걸 제가 그때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서 아, 내가 1등 했구나. 그런 또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진짜. 아니,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예. 주변에 진짜 당황해요. 그 홍콩에 있을 때 제가 첫날 했잖아요. 첫날에 피지크 여자 이제 했고 그 다음날 이제 나머지 싹 하셨잖아요. 그 수요일 날 카톡으로 카톡 정말로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 지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주부잖아요. 돌잔치 이렇게 갔던 분들이 친구 지인분들이 친구한테 야, 그때 그 친구가 지금 TV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의외로 친구들이 많은 이렇게 축하를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일에 주변에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다는 걸 그거 되게 너무 기뻤어요. 둘째요? 진짜 우리 엄마는 말 그대로 하는구나. 더 각인시켜줬죠.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좀 저를 닮아서인지 몰라도 지금 태권도 시범단이거든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생활화가 돼 있는데 이제 저를 보면서 그걸 많이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는지 1학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엄마 매달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던진 말을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래 엄마 해올게. 그래갖고 어떻게 진짜 다행히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와서 금요일 날은 오전 내내 잤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은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기적이는 소리가 나갖고 일어났거든요. 친구한테 그 오버롤 메달하고 1등한 메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은 안 해도 되게 뿌듯해하고 있구나. 갖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내가 하기 잘했구나. 그거요 못 쓰죠. 꼬깃꼬깃 그 1,000원에 100원짜리 10개, 500원짜리 2개, 3,000원을 줬거든요. 어머니 뭐 홍콩에서 쓸 거 있으면 쓰시라고. 큰 아이는 좀 이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애른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되게 제가 그랬거든요.
동생은 메달을 달리니까 너도 주겠다. 그렇잖아요. 메달이 2개잖아요. 오버를 하면요. 그리고 제가 남편분에게 프로카드 드리겠다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은 가만히 있는데 큰아이는 엄마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야 엄마 너 꼭 줄 거야. 진짜 그게 말이 씨가 됐어요. 아, 차이점은요, 이제, 원래 저는 이제 피겨로 프로카드를 따고 싶었는데, 요번에 피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이제 피지크가 있어서, 이제 나쁜분께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하체가 약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강도 있게 운동 트레이닝 할 겸 해서 겸사겸사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 아닌 도전을 한 거죠. 갖고 했는데 그 8주 동안에 진짜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진짜 현실적으로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공복에 유산소를 이제 집에서 사이클을 타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 가서 본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본 운동하고 유산소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 다 이제 챙기고 저녁에 또 유산소를 하고요. 그거를 8주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5주차 되니까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은 그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멀미하면 속이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거 좀 곱하기 해서 주부들은 알아요. 입더 심하신 분은 알아요. 그게 천상의 1번이었고요. 그게 한 일주일 갔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두 번째는 호흡곤란. 호흡에 이게 가빠진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는 신기해요. 운동할 땐 괜찮아요. 근데 운동 끝나면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또 한 주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그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저는 또 평상시에 좀 체온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에어컨 바람도 안 쐬요. 근데 그때 공복에 유산소 잘하고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딱 화장실 가는데 그 온도차가 되게 미세한데 그게 예민해서인지 몰라도 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명치 있는 데가요. 그래가지고 그 뭉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야, 너 정면 진짜 잘하고 있어. 야, 너 진짜 제대로 다이어트 했구나. 아우, 야, 수고했어. 오늘은 넌 쉬어도 돼. 그래갖고 그날 하루 진짜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를 어거지로 하면 일주일 다 망치면 될 때까지 가거든요. 그게 2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7주 차. 그래갖고 제 자신에게 되게 뿌듯하게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남편께서 소고기죽을 끓여진 거를 한 그릇 듬뿍 먹고 진짜 하루 만에 뛰게 회복이 생각 외로 뛰게 빨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긍정적인 힘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알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열심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아시겠지만 주부가 이런 운동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또 배우자, 또 남편이, 또 식구들이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주부이기 전에 어떤 훌륭한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도움 아니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게 하나의 삼일체가 돼가지고 탄탄해져야지 빛이 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옆에서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대에서 기분이 어때? 이거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죠. 운동을 이제 취미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만난 계기가 진짜 웃겨요. 여기 원래 도원현 쪽에 체육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 스승님이 강경원 스승님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 샵을 열기 위해서 이제 강경원 선배님한테 운동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오다가 거기 체육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피겨 같은 경우는 멋을 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피보다는 이제 모양 위주로 운동을 했다면요. 피지크는 아무래도 이제 바디빌딩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성적인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피니에서 최대한 이제 그 선면도를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더 섬세한 작업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동도 예전에는 이제 피겨 할 때는 운동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오전에. 근데 요번에는 오전 오후 해갖고 이제 2번이 들어간 거죠. 그게 벌써 운동량이 벌써 차이가 나죠.
아니요, 헬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헝그린 정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심. 제가 왜냐하면 이제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빌딩의 이제 자부심 그리고 선배님들, 스승님 있기 때문에 그 먹칠을 안 하기 위해서 좀 전미연 아이는 진짜 아이가 됐구나, 선수로서 이런 말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나서 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선배님하고 스승님들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지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모범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안 한다는 거는 선수가 아니죠. 제가 이제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피지컬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이제 듣기는 이제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선수로서 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분석도 해야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한다. 왜냐면 어필을 하려면요, 식상하잖아요. 딱 무대 쓰면 제가 어떤 포즈하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내가 뭐 1등을 떠나서 나 정미연이라는 코리아 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어필을 해야 돼요. 포즈 다운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객석이나 심사위원들 들었을 때 호응도 있으면 눈길이 한 번 더 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시겠지만 포즈 다운 들었을 때 음악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딱 이럴 때 여기서 음악 틀으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갖고 이렇게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음악만 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이왕이면 이것도 하나의 선수가 준비된 자세라고, 준비 하나 더 하는 선수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지크는 이제 자유 포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피겨는 자유 포즈가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또 사람이 되게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은 운동대로 해야 하고 시간은 없고, 저는 시간 없다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쪼개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서 음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고 비행기 탈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 머리에서 스케치를 한 거를 이제 숙소에서 짐 풀자마자 가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익혀요. 그러고 나서 참 웃긴 게요, 몸으로 익힌 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몸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요, 숙소에서 가서.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짜집게 해서 또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리고 아니면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또 메모를 해요. 그리든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정리를 합니다. 근데요, 참 아쉬웠던 게요, 그렇게 했는데요, 30초밖에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펌핑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제 앞에 한 1분씩 준 것 같은데 이제 여자 피지컬 때 30초 쉰 거예요. 카운트 쌤이 알거든요. 30초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하면 이거 다 지나가고 내 어필도 안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등을 잡고 맨 끝에 무조건 메뚜기 자세요. 정말로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바꿨어요. 어필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점수를 떠나서 내가 그 8주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내가 이 무대를 한번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내려면 전 진짜 제 자신 때 짜증이 날 것 같아갖고요. 그런 게 들어왔다는 게 저는 아직도 진짜 그게 참 신비로워요, 진짜로. 아니죠, 한 소절 정도? 1분 30초에서 20초 사이? 예. 근데 이제 30초라 해도 거기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3초밖에 안 해서 난 못했어, 이 말에 하기 싫다는 거죠, 저는. 3초를 줘도 내가 준비된 거라서 짜집게 해서 그 순간에 빨리 정리를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게 집중이라는 거죠. 아델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아니, 그것도 참 우연치 않은 게요, 운동하다가 음악이 딱 들린 거예요. 이거 누구 노래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비욘세 거 하려다가, 왜냐면 이제 대중들이 좀 익숙한 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하려다가 또 좀 긴가민가 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아델 노래 딱 어필이 돼갖고 헬로우로 하려다가 이건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아델 거 음식 막 찾아보니까 괜찮던 게 있던 거고, 그래갖고 이게 되게 여성스럽고 포징하는데도 되게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와닿는 거로 계속 모니터했어요. 그 아델 노래의 그 느낌과 그 표정과, 왜냐하면 그 가수의 그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드러내서 하니까 노래를 더 잘 부른다 느껴지잖아요. 감정 전달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 참 좋더라고요. 인터넷에 다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한 소절,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불렀구나.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바디를 디자인은 하나의, 저는 이제 예술가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몸을 표현하는 사람은 몸으로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으로 잘 표현할까 그거를 많이 이제 계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나이의 반 이상으로 운동을 쭉 해왔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경기 에어로빅 선수 출신이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에어로빅 하신 선수들은 아시겠지만 난이도 연습하면 이 근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 98년도 그때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되게 생소했죠. 그냥 헬스클럽, 에어로빅 딱 진짜 이거 두 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미스가 또 10대 여성이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친정 아빠가 이제 끊어져서 운동을 하면서 그때 심지어 관장님께서 보디빌딩 대회 나가라고 건의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에어로빅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해갖고 노했죠. 하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졸업 후에 선생을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신뢰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98학번이니까 98년도죠. 그래갖고 내가 몸을 디자인을 해서 남에게 어필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요. 그게 약간 컴플렉스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얼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강하다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아니라 하신 분도 있는데 좀 몸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동네 헬스클럽에 갔는데 때마침 그 관장님이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관장님께서 이제 넌 살 뺄 게 없는데 뭐 이래갖고 아니 저는 이제 근육 좀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좀 획기적이었죠. 신선한 거였죠, 진짜. 얘다 싶어서 관장님께서 계속 저한테 옆에서 인천대회 나가라, 인천대회 나가라. 그때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몸을 만들고 싶지 뭐 대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 인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막 이러니까 아니야, 무대 경험이야, 무대 경험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한 달도 안 돼서 인천대회 나와서 뭐 그때는 사람도 없으니까 1등을 했어요. 저는 알죠. 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또 미스터 코리아로 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큰 데를 제가 어떻게 나가요? 말도 안 돼요. 진짜 3개월도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3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왜 3등 하는데 기쁘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갖고 전 제가 알거든요.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렁뚱땅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그냥 어리벙벙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하, 네가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3등의 가치를 잊게 하려면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남들이 2, 3년 걸린 건 난 시간도 없으니까 2년 안으로 하자 했던 게 말일시가 된다고요. 1년도 안 돼서요. 진짜 인천에 있는 부회장님 김창만 부회장님께서요 저를 스카우트를 해준 거예요. 이 체육회 오라고요. 아시겠지만 아시아게임으로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합숙하실 때요. 근데 안 맞춘 저를 1년도 안 된 애를 너 여기 와서 운동해라. 이건 진짜 놀랄 일이죠, 진짜. 그래갖고 그날 가서 선배님 때 다 인사하고 또 강경 선배님이 이제 인천 대표 적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스승님이죠. 그래갖고 이제 해서 같이 이제 합숙을 했죠. 그래갖고 거기서 한 게 총속 빨래 기본이고요. 미리 올라가서 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선수들이 운동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도 운동 끝날 때 먼저 내려가면 안 돼요. 다 정리하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표 선수로 그래서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스터 코리아 일주일 남겨놓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런 스토리가 진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요. 뭐 이럴 수도 있어? 막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참 이게 하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건지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고민했던 거를요 그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됐어요. 공복에 유산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섭취하지 말고 그냥 뛰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곤솔 운동장이요 1, 2, 3, 4, 8라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1라인 뛰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8라인도 안 돼요. 그러면 1라인밖에 안 돼요. 벽에 붙여서 뛰었어요. 그래갖고 17바퀴, 아직도 생각나요. 17바퀴 뛰면요, 딱 1시간이에요. 오죽했으면요, 거기 동아리 아저씨들이 저보고 육상 선수냐고. 선배님 때 그 얘기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뛰고 있으니까 강경 선배님이 데리러 오신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서 선수들 이제 대선배님들 있는 데서 미연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뛸 줄 몰랐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해도 들은 거는 해보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진짜. 예, 왜냐면 잘 모르시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2003년도까지 하고 끊고 공백 기간 있다가 제가 ha튼 그 무렵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이제 휘트니스 쪽으로 이제 피겨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제가 보디빌더 선수로서는 머슬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아 여성은 좀 이렇게 피겨나 휘트니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자체도 그렇고. 몰라요. 이건 제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과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또. 예. 그리고 운동을 쭉 했어요. 제가 선수생활은 안 해도요, 쭉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쭉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정립하듯이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게 빚을 제가 그랬어요. 15년, 16년 동안 내가 한 게 제 자신, 정면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 가족한테 이게 헛되지 않은 거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이거는 뭐 프로카드 따고 안 따고 그걸 떠나서요. 진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대도 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왜? 너무 사랑하거든요, 운동을. 이게 왜냐면요, 사람들이 이게 운동이 신체 건강 위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이게 좀 딱딱하나요? 이 정신 건강. 진짜예요. 체육책에도 나와요. 신체와 정신 건강. 원래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일체예요. 네. 정말로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요, 그걸 아들한테 되게 강조를 해요. 사람이요, 이 말과 행동의 일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일치하기가요, 트레이닝하면 쉬워요. 왜?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벌써 뇌를 지쳤기 때문에 몸이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뇌를 편안하게 하고요, 몸으로 하면 돼요. 사람은 진짜 똑똑해요. 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머리에서만 해결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강조를 해요, 아이한테요. 일치 있게 행동해라. 너가 내뱉은 말에 주워 담을 줄 아는 아이가 되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내년에 이제 한 5월경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미국 대회를 이제 프로끼리 해서 선발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마음 같았으면 이제 한 번에 1등을 해서 이제 이제 대회를 나가고 싶지만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저는 주어진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고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야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가 교훈을 얻고 내가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대회 때 또 후회 없이 무대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어진 시간, 내년 5월 예정이고요. 그 무대에서 이제 제 모든 거를 이렇게 품어내고 싶어요, 진짜. 스승님이 말씀했는데 어깨와 힙. 스승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힘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비법보다는요, 스승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 예.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정확한 자세.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머리로만 하려니까 안 돼요. 이게 한 번 해서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10개를 해도 정확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해져요. 한 3개, 4개, 5개 해서 급해져서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중하면서 1부터 10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게 되게 비법이라면 비법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 혼자 하게 되면
좀 숫자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맞지 않을까요?